맨시티 7번 없던 진짜 이유. 손흥민 유니폼 유출되자마자 완전히 난리난 영국 현지 이럴 수가. 손흥민이 아시안컵 이후 득점력이 줄어들었다. 영국 매체 토크스포츠는 20일 이하 한국 시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을 조명했다. 현재 득점왕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건 엘링 홀란드, 콜 팔머, 올리 와킨스, 도미닉 솔랑케, 모하메드 살라, 알렉산더 이삭, 손흥민, 제로르 보엔이다. 토크스포츠는 손흥민에 대해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 15골을 기록하고 있다. 득점왕을 차지했던 2021에서 22시즌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해리 케인의 이적 이후에도 손흥민은 여전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이후 공격에서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손흥민은 지난 9경기에서 단 3골을 넣었고 최근 5경기에서는 단 1골만 기록했다. 손흥민은 지쳐 보인다. 이는 손흥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공격이 약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오랜 기간 토트넘의 득점을 책임진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기 때문. 게다가 지난 시즌 손흥민은 기대 이하의 모습이었다. 시즌 내내 스포츠 탈장으로 고생했고 안아골절까지 겹치면서 경기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시 날아올랐다. 시즌 초반 손흥민은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며 동료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직접 슈팅을 때리기보다는 동료들에게 양보했다. 케인의 빈자리는 히샬리송이 메웠다. 히샬리송은 선발로 나왔지만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전방에서 공 소유가 안 됐고 동료와 호흡도 부족했다.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원톱으로 기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성공적이었다. 벌리전 해트트릭을 시작으로 손흥민은 많은 득점을 뽑아냈다. 손흥민의 활약 속에 토트넘은 승승장구했고 손흥민은 PL 득점왕 경쟁에 가세했다. 히샬리송이 돌아오면서 손흥민은 좌측 윙어로 자리를 옮겼고 여전한 경기 영향력으로 토트넘에 많은 승점을 안겨줬다. 손흥민은 리그 12골 5도움을 기록한 상태로 아시안컵으로 떠났다. 토트넘 팬들은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했다. 자신들의 주장인 손흥민이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들어올리길 바라면서 손흥민의 빈자리가 컸기 때문에 빠르게 돌아오길 원했다. 한국은 아시안컵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지만 4강에서 요르단에 패하며 손흥민은 쓸쓸하게 돌아왔다. 손흥민은 PL 24라운드 브라이튼전에서 교체로 나오며 복귀전을 치렀다. 손흥민은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다. 후반 추가 시간 브레넌 존슨의 골을 도우면서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이후에도 많은 공격 포인트를 쌓으며 득점왕 경쟁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루턴 타운전 이후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에 열린 33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손흥민은 최전방에 나와 공을 많이 만지지 못했고 뉴캐슬 수비진에 고전했다. 손흥민은 공 소유에도 강점을 보이지 못했고 2번이나 공을 빼앗겨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결국 후반 13분 교체되면서 그라운드를 떠났다. 상대팀들도 손흥민의 강점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았다. 손흥민은 좁은 공간에서 장점을 보여주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손흥민의 경기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했다. 현재 토트넘은 물러설 곳이 없다. 토트넘은 승점 60점으로 5위에 위치해 있다. 4위 아스톤 빌라는 승점 66점이다. 토트넘이 이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손흥민이 살아나야 한다. 시즌 중 아시안컵까지 다녀오면서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손흥민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 2. 선톱 더욱 확실해진다. 이 선수는 토트넘의 부카요 사카가 될 것. 유럽 최고 수준의 윙어. 토트넘의 적극 추천. 영국 언론이 토트넘의 니코 윌리엄스 21 아틀레틱 빌바오 영입을 적극 추천했다. 토트넘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 영입을 원하고 있다. 해리 케인, 뮌헨,
이 팀을 떠난 가운데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맹활약을 펼쳤고 자연스레 손흥민 의존도는 매우 높아졌다. 특히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이탈을 자주 하면서 손흥민의 부담이 늘어났다. 브레넌 존슨과 데얀 클루셉스키, 그리고 임대로 데려온 티모 베르너도 경기마다 기복이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결국 토트넘은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영입에 대한 움직임을 시작됐고 산티아고 히메네스, 페이노르트, 알렉산더 이삭, 뉴캐슬 등이 물망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윙포워드인 윌리엄스를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트넘은 최근 윌리엄스와 링크가 나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이 윌리엄스를 관찰하고 있으며 영입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측면을 파괴하는 유형의 공격수다. 속도와 함께 기술도 갖추고 있으며 활동량으로 사이드 공격에서 존재감을 자랑한다. 윌리엄스는 빌바오 유스팀에서 성장했고 2021에서 22시즌부터 주전 자리를 차지했다. 올 시즌은 스페인 라리가 26경기에서 3골 9도움을 올리며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다. 영국 풋볼 팬캐스트는 21일 한국 시간 윌리엄스는 토트넘이 이번 여름에 반드시 영입해야 하는 왼쪽 날개다. 윌리엄스는 경기당 평균 1.5개의 키패스, 2.8개의 드리블을 기록했다. 엄청난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윌리엄스 영입은 손흥민의 스트라이커 기용을 더욱 확실하게 해줄 것이다. 손흥민에게 많은 득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수이고 설명했다. 이어 윌리엄스는 도전적인 플레이 스타일과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치명적인 모습으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토트넘의 부카요 사카가 될 수 있다. 물론 마무리 기술을 향상시켜야 하지만 사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선수라고 극찬을 이어갔다. 윌리엄스와 빌바오의 계약 기간은 2027년 여름까지다. 아직 계약 기간에 여유가 있지만 바이아웃이 영입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윌리엄스의 바이아웃은 5천만 유로, 약 735억 원로 알려져 있다. 3. 2007년생인데 엘클라시코 평점 만점, 팀 패배에도 MVP까지 품었다. 스페인 FC 바르셀로나의 2007년생 신성 라민 야말, 17. 이 엘클라시코 무대에서 놀라운 존재감을 보였다. 현지 평점 만점은 물론 팀 패배에도 불구하고 경기 공식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됐을 정도다. 야말은 22일 오전 4시 한국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의 2023-24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 리가 32라운드 엘클라시코의 선발 풀타임 출전에 맹활약을 펼쳤다. 공격 포인트와는 인연이 닿지 않았으나 야말은 경기 내내 상대 측면을 완전히 무너뜨리며 바르셀로나 공격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4-3의 3전형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선 야말은 빠른 스피드와 상대의 허를 찌르는 개인기 등을 경기 내내 선보였다. 자주 1대1로 맞선 레알 마드리드 측면 수비수 에두아르도 카마빙가는 야말의 돌파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모두 골키퍼 선방에 막혔지만 세 차례 시도한 슈팅은 모두 골문 안쪽으로 향했다. 패스 성공률은 81%를 기록했고 특히 상대 박스 안에서만 무려 10차례 볼 처리를 기록하는 등 레알 마드리드 수비진 입장에선 가장 껄끄러운 상대였다. 현지에서도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이날 바르셀로나는 난타전 끝에 레알 마드리드에 2-3으로 졌는데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바르셀로나 선수들 가운데 야말에게만 평점 만점을 줬다. 마르카 평점은 별의 개수 0에서 3개로 선수들의 활약을 평가하는데 마르카는 야말에게 별 3개를 다 주며 오른쪽을 돌파할 때마다 거침없는 폭발력으로 상대엔 악몽을 선사했다고 극찬했다. 이날 양팀 통틀어 마르카 평점 만점을 받은 선수는 야말과 루카스 바스케스, 레알 마드리드 2명뿐이었다. 또 다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 역시 바르셀로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늘 상대 수비진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기회를 창출했다. 며 이날 바르셀로나 선수들 가운데 가장 좋은 평가를 했다. 축구 매체 90MIN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으로 바르셀로나 최고의 선수였다. 경기 내내 추아메니를 압도했다. 고 평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4점,
하피냐가 5점 등 다른 공격수들과는 평점 격차가 컸다. 경기 직후 공식 최우수 선수상마저 라민 야말의 몫이었다.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린 주드 벨링엄도 한 골 1도움을 기록한 바스케스도 아닌 패배한 팀에서 최우수 선수가 나오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야말의 이날 경기력이 인상적이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야말의 이 같은 존재감에도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2에서 3으로 졌다. 전반 6분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하고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페널티킥 동점골을 허용했다. 페르민 로페스의 추가골에는 바스케스가 재차 동점골을 만들었고 벨링엄이 추가 시간 짜릿한 역전골을 넣었다.